물론 이제 다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분히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자기 생각을 적어보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 막 30일 안에 뭐 100권 읽기 이런 것도 한번 그런 팀에도 들어서 막 읽어보려고 했었고, 물론 이제 다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봐야지 진짜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이제 필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쓴 인문고전 필사힘은 필사보다는 초서를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 구성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 제시된 문장을 베껴 쓰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써보고, 근데 자기 생각을 쓰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 질문을 넣었거든요. 그 작품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을 넣어서 거기에 답해보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질문도 만들어 보게 하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많은 작품을 읽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기에 인문고전 필사힘 책에 있는 그 정도만 해서 계속 자기가 질문에 답하는 연습만 해도 저는 엄청난 아이들이 사고력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 읽는 부담도 사실 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필사 플러스 초서가 굉장히 학생들이 좀 인문고전 어떤 책에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체가 저는 좀 공부에도 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분히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자기 생각을 적어보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공부에도 다 전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을 바꾸는 인문고전 필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시간을 사실은 투자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사실 빨리 끝내면 저도 이제 매일 사실은 책 나온 이후에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해서 다른 분들한테 막 제 책 사서 필사하세요 하면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 필사를 해서 제가 지금 100일 넘게 필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활동지에 그 질문, 제가 만든 질문에 다 대답하는 날도 있지만 좀 바쁜 날은 그냥 필사하는 데서 끝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간대를 정해서 아까 독서할 때와 마찬가지로 5분이든 10분이든 필사하는 시간을 일단 정하시고,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시든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하시든 아니면 나는 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뭐 머리 식힐 겸 하겠다. 일단 딱 시간대를 정해서 약간 몸이 기억하게 이 시간에는 내가 무조건 한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사할 부분을 이제 막연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아이들 뭐 받아쓰기, 베껴쓰기 하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이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를 보시려면 이제 최소한 문장 단위로 조금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써보시면 그게 문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쓸 때는 마치 내가 쓴 문장처럼 조금 외워서 조금 필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고전 책 처음 읽는다면 무엇을 읽을까요? 제가 이제 2022년에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던 책이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을 해서 이거는 되게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주제였어서 이제 다른 뭐 여러 청소년들에게도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 아까 계속 제가 예시를 이제 들었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좀 아이들이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스라는 그 10대 소년이 이렇게 굉장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을 이입할 수 있는 좀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읽어보면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스가 이렇게 행동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이 이렇게 했으면 한스가 상처를 덜 받고 안 그랬을 텐데 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니까 자기를 또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작품도 이제 상당히 재미있어서 이제 영화로도 나와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저는 책을 먼저 읽고 나중에 그런 작품을 같이 이렇게 영화도 뮤지컬을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앨리스가 토끼굴에 들어가서 뭐 몸이 커지기도 하고 막 작아지기도 하고 이게 되게 이제 모험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고, 또 의외로 이제 동물농장이라는 책도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다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도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 했고, 아이들이 의외로 또 이런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를 풍자하고 있는지도 아이들이 좀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흥미 요소가 있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읽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레바퀴 아래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작가가 쓴 다른 작품도 연결해서 읽을 수 있거든요. 데미안이라든지 시타르타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왕자 쓴 생텍쥐베리가 또 뭐 야간 비행이나 인간의 대지나 뭐 이런 작품도 썼는데 그 작가의 생애랑 좀 다 연결이 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문고전 필사의 힘에도 그냥 단순히 필사 문구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일부러 작가 소개하고 작품 해설을 짧게나마 넣어뒀거든요. 그 이유가 학생들이 좀 인문고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책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배경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주변 동료들이랑 이렇게 필사를 해보면 이 작품은 제목만 들어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지 몰랐다. 내가 읽을 때는 이 문구가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막상 필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든지, 아니면 미처 읽지 못한 책은 필사하고 나서 그 책을 찾아서 다시 완독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육의 민족 구독자님, 네, 오늘 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인문고전 필사인 책에 보면 스마트폰 대신 필사 이거를 약간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문구로 해서 이렇게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먼저 카피를 뽑아주셨는데, 정말 저도 사실은 많이 찔리는 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제가 필사하는 순간은 뭔가 좀 힐링받는 느낌이고 좀 쉬어가는 느낌이고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제 그 동료들을 보면 물론 자녀와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녀와 함께 필사하면서 이제 공통적인 대화 주제를 찾아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저는 이제 또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물론 그걸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좀 학교에서 많이 담임 선생님들이 아침 자습 시간에 같이 한다거나 학교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만들어서 필사를 같이 꾸준히 한다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 지도 면에서 좀 힘든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에게 뭔가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활동으로 좀 필사가 저는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부터 좀 필사를 실천해 보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고전, 어떻게 읽혀야 할까요? 사실 이제 저도 고2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집에서 진짜 아이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아이가 과연 몇 명 있을까 싶은데, 이제 함께 읽는 모임이 있으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같으면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제 그 시기에 고전을 같이 읽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이제 같이 같은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저처럼 학교에서 프로그램화해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약간 정책적으로도 이런 걸 뭐 담임 선생님을 하시든 뭐 진로 선생님이 하시든 아니면 뭐 학교 안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어떤 교과에서 하든, 예를 들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그 새로운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어떤 특정 교과를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창체 시간이나 이런 걸 빼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사회정서학습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에서 그런 사회정서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효과적인 것도 뭐 명상이나 마음챙김도 있지만 필사나 책 읽기도 감사일기 쓰기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문고전이든 독서를 하고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국어과 같으면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또 법적으로 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도 같은 걸 경험하지만 집에서 뭔가 아이들한테 이걸 하라 했을 때 아이들은 뭐 학원도 갔다 오고 학교에서도 뭘 하는데 또 집에서 이걸 하자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어쨌든 먼저, 저는 솔선수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은 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시면서 아이한테 책 읽어라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이제 또 이렇게 고전을 즐기고 좋아하시는 모습, 독서나 글쓰기를 즐기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고 이제 확신하는 게,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강조를 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렇게 뭐 제가 책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읽기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읽고, 그 다음에 5분이든 10분이든 제 생각을 글을 쓰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사실은 되게 바쁘잖아요, 전부. 뭐 저도 사실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내가 30분, 1시간을 책을 읽었다 하면 이게 실현이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근데 내가 이제 지하철 기다리면서 뭐 5분 동안 읽겠다. 요즘은 사실 이북이나 이런 게 워낙 도구는 좋은 게 많으니까, 아니면 뭐 가방 안에 작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다든지, 그래서 저 자체도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자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아침 자습 시간이 뭐 10분, 20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조금씩만 읽어도 5분, 10분이 쌓여서 뭐 한 일주일만 읽으면 사실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를 읽거든요. 10분이면 한 20, 30페이지 정도 읽는다고 치면 아이들한테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제가 또 이렇게 되게 이제 존경하는 그 작가님이자 교수님 중에 이민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1% 행동 심리학자, 그래서 1%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 이런 책도 쓰시고, 그 1%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루 1%가 15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15분도 아이들한테는 많다. 이래서 제가 이제 10분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저는 제 스스로도 하루 10분씩, 그러니까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손글씨를 예전에는 못 쓰는 게 되게 이렇게 컴플렉스였는데, 하루에 5분, 10분 정말 이 캘리펜으로 글쓰기를 연습하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필사에서 올리면 너무 필체가 좋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저는 손글씨 잘 쓴다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뭐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습관이든지 간에 꾸준히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부도 그렇고 영어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10분 고전 독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 하루 10분 뭐 독서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일정한 시간을 일단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한다. 그 다음에 장소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책상에 앉으면 제가 뭐 읽어야 될 책이나 아니면 감사일기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그걸 한다. 특정한 시간대에 한다. 이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처음 특히 이제 독서에 입문하시는 분은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걸 도서를 선정한다거나 본인한테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달성 가능한 목표.
그래서 제가 처음 습관 이렇게 형성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저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네. 거기에서 보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목표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변 동료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10분도 많다.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하루 2쪽 읽기를 해라. 그러면 책을 펴면 이미 2쪽이잖아요. 그럼 2쪽 읽는 거는 금방 읽거든요. 근데 저도 2쪽 읽기를 해보면 2쪽만 안 읽게 돼요. 읽으면 이제 재밌으니까 계속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패할 수 없는 거. 그럼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아무리 바빠도 책을 펴면 2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낮은 그 목표로 시작을 해야 달성하기가 좋은 것이고, 저는 또 한동안은 하루 1%가 제가 15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뭐 책 읽기 15분, 글쓰기 15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타이머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15분 맞춰놓고 타이머를 맞추면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좀 몰입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책을 읽을 때도 책을 뭐 깨끗하게 읽는다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책에 표시를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딴 생각이 안 나죠. 거기 이렇게 쓰는 자체가 몰입을 이끌어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생각도 쓰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늘어가고,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는 건 되게 힘든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귀찮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달력에 X 표시를 내가 그 체인이 안 끊어지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이 안 읽더라도 한 페이지 읽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혼자 읽으면 읽다가 그냥 슬그머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언을 하고 뭘 하면 저는 뭐 블로그나 어디는 이거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좀 리더가 되어서 내가 그룹을 이끌어가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방법을 이용해서 하루 10분 독서, 그리고 이제 하루 10분 필사에도 해당되겠죠.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구를 써보고 생각 쓰는 것까지 좀 연결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